먹는 건 포기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한 달 생활비의 거의 50%를 배달, 외식 같은 먹는 거에 쓰고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해 먹으려고 냉장고도 꽉꽉 채워봤죠.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배달 어플로 음식을 시키거나 아예 밖에 나가서 사 먹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배달하고 외식비만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완전 줄일 수 있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친한 동생이 이거 운영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게 됐거든요. 걔가 저 사는 걸 가만히 보더니 언니는 밖에서 사 먹는 거 좋아하니까 블로그 운영해서 체험단 같은 거 신청해보라고요. 처음에는 나는 사진도 잘 못 찍고 글도 잘 못 쓰는데 무슨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해봤어요. 블로그 이름도 정하지도 않고 제 아이디 쓰고 카테고리도 하나도 안 만들고 그냥 배달 많이 시키니까 여기 맛없다 뭐 저기 추천한다 이렇게 몇 개 쓰고 또 사놓고 되게 잘 쓰는 뭐 먼지털이개 뭐 청소기 같은 거 장단점 포스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 글을 조금씩 보더라고요. 그게 기분이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체험단을 검색을 해보니까 집 주변 식당에서 체험단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신청해 보니까 또 선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식비만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말 데이트로 카페 가는 것, 미술 체험하는 것, 캠핑하는 것, 숙박도 가능하고요. 화장품, 세제, 생활용품 등을 배송받아 체험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어디 놀러 가면 잠자는 거, 2박 3일치 음식, 카페, 맛집 다 신청해서 놀러 가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블로그 체험단으로 생활비, 식비 100만 원 아끼는 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블로그 개설하세요. 블로그 개설하고 나서 닉네임, 블로그명, 프로필 사진, 메뉴 같은 거 먼저 세팅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체험단 한두 개 해보면 저절로 세팅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때 해도 돼요. 두 번째, 블로그를 만들었으면 글 한 10줄 정도 쓰세요. 핸드폰 사진첩에 사진 하나만 올려놔도 돼요. 보정 하나도 안 해놔도 되고요. 그렇게 한 10개 쓰세요. 세 번째, 체험단 사이트 들어가서 집 주변이나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부터 체험단을 쫙 신청해 보세요. 여기서 꿀팁은 신생 체험단 위주로 신청하시면 돼요. 누구나 다 알만한 체험단은 일단 경쟁률이 조금 있으니까 과연 내가 될까 하는 불안감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말고 체험단 어플이나 홈페이지가 있는 체험단 그런 거는 나중에 신청하고요. 체험단 중에 블로그로 운영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번 신청해 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뽑혀요. 네 번째, 하루에 서로 이웃 신청을 10명씩만 하세요. 그냥 멘트 정해놓고 복부 타셔서 쫙 뿌리세요. 뭐 안녕하세요, 맛집, 여행 좋아하는 뭐 땡땡땡이에요. 우리 소통하면서 지내요. 자주 들어와 볼게요. 뭐 이런 걸로 보내면 돼요. 아마 블로그 글 몇 개 써놓으셨으면 다른 분들한테 이미 서이추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 참, 대놓고 업체 홍보하는 블로그, 뭐 땡땡땡 청소업체, 뭐 땡땡땡 정비소 이런 블로그는 서이추하지 마세요. 제 글을 잘 읽어주지 않더라고요. 사는 지역 맛집 포스팅 해놓은 블로거들 그분들 가서 서이추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체험단에 당첨돼서 체험했으면 이제 포스팅만 하면 돼요. 체험단 회사마다 각각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대로 지키면서 쓰면 되는데요. 뭐 글 1000자 이상, 사진 10개 이상, 동영상 1개 보통 이렇고요. 키워드는 뭐 구로구 맛집, 선능력 맛집 이런 거 있으면 제목과 내용에 어우러지게 잘 써주시면 돼요. 꿀팁은 체험했던 식당을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글이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나 확인해보는 것도 좋아요. 나는 이런 걸 느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느꼈고 뭐 어땠다더라 그런 거 참고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포스팅은 시간의 흐름대로 식당 가는 길부터 주차장, 간판, 들어와서 메뉴, 홀 분위기, 음식, 맛평, 이벤트 하면 그 정보도 주면 좋아요. 어때요? 이 정도만 두세 번 해보면 포스팅하는 게 너무 쉬워지실 거예요. 전에로 궁금해 하시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업체 협찬받은 글을 연속으로 올리면 블로그 글이 누락된다는데 맞나요?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답변을 하자면 연속으로 글을 올린다고 해서 누락되는 것은 아니에요. 맛집이나 신제품, 헬스장 시설, 펜션 후기, 생활용품 같은 거 체험하고 포스팅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정보성 글이라 오히려 괜찮아요.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직접 찍은 사진 올리고 내 경험이 들어간 후기성 글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기자단이라고 해서 직접 체험하지 않고 원고랑 사진만 받아서 그대로 복붙해서 올리는 거,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이미 다른 블로그에도 똑같은 글이랑 사진이 있을 거예요. 절대 안 되고요. 같은 경험이라도 보험이나 병원 관련 협찬 경험을 계속 올리는 거, 그것도 위험해요. 의료심의 광고 같은 거, 과대 광고 같은 거,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궁금해하는 것 중에 체험단 신청할 때 미러리스 카메라나 DSLR로 찍어달라는 곳이 있던데 핸드폰 사진은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이 조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핸드폰은 갤럭시 20 카메라만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도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요즘 핸드폰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데요. 프로 설정 들어가면 엄청 잘 찍히잖아요. 네, 오늘 생활비 아끼는 블로그 체험단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영상 본 김에 네이버 블로그 앱 깔고 블로그 생성해서 핸드폰 사진 하나 올리고 설명 몇 줄 써보는 걸로 시작해보세요. 그럼 안녕.